네, 오늘 경제인사이트 코너에서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상인증권의 리서치센터 김장렬 IT 전략 담당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네네. 작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31%나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다. 실적은 실적이 내려간다는 우려가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네. 3분기 시작해서 당분간 몇 분기는 더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어닝에 대한 지금 시장의 예측이 보통 최소한 30%를 YY 내년에 더 하락한다고 보고 예. 있는데 그것이 좀 더 확대해서 하락할 여지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질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30%라 하지만 환율이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메모리, 디램 이런 가격을 아마도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27일 날 실적도 발표할 것 같은데 한 20% 이상 하향을 전분기 대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하량은 더 줄었거든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보다 1조 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분기도 더 암울하다 그런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평가는 어닝 쇼크 비슷하게까지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예. 자체는요. 네. 뭐 일단 환율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그 지름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네네.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거는 거의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예. 1분기까지는 거의 확실하고요. 1분기가 보통 비수기니까요. 2분기는 연말 내년 연초 그 아마 그 춘절이죠. 우리 예. 그 구정 때에 비수기를 지나면서 아마도 재고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재고 조정에 따라서는 2분기는 조금 달라질 여지는 약간은 열려 있는데 기울기는 2분기까지 또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 분기가 안 내려가더라도 YOY로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반기까지는 하향 턴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년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는 뭐 큰 사이클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반도체 산업 리포트에서 뭐 굿뉴스인지 배뉴스인지 경계가 모호한 네.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죠, 미국 마이크론. 마이크론. 네. 투자 축소와 감산을 밝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마이크론이 삼성 하이닉스 다음이니까 이 친구들이 아마 감산에 투자 축소를 하면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예. 아마도 경쟁력이 조금 뒤처지는 업체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는 모르지만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한 분기 전 7월 1일 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넘버를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는 구체적으로 50%, 30% 이런 수치를 축소의 그 투자 축소의 수치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감산, 가동률, 생산을 하고 있는 가동률도 5% 남짓 축소한다고 했거든요. 감산, 가동은 바로 2, 3개월 뒤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투자를 축소하는 거는 6개월, 9개월 뒤에 임팩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좋죠. 예. 경쟁사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까리까리한 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동참을 해야지 수요가 붕괴되는 거를 이제는 상쇄할 정도로 네. 수급이 안정화되는데 하이닉스는 보도에 하면은 비슷하게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은 얼마 전에 삼성 테크데이라고 미국에서 네. 기술력을 과시하는 미팅에서 어느 임원이 아직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수급이 계속 나빠지면 삼성조차 몇 개월도 시차를 두고는 알게 모르게 그런 감산이나 아니면 투자 축소는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오피셜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는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D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구체화됐고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낸드가 있는데 예. 그 업체도 30% 감산을 했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수급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치를 한 6개월 앞당겨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약간 애매한 거는 삼성이 과연 동참을 혹시라도 안 하느냐 끝끝내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요 붕괴의 강도랑 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2, 3, 4위 업체들이 감산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좀 모호한 답변이 나왔어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 같으면 굳이 답변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노 코멘트.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예전에 하던 방식이 좋았을 예. 텐데 조금 그 날이 삼성 테크데이라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예. 그 원가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알려주는 미디어 데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앞서서 나가면서 지금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투자 축소 감산 이걸 삼성전자도 동참을 한다 보면 주가는 뭐 반도체 주가는 훨씬 올라갈 반등할 수 수 있죠. 있는 네, 여지가 네, 네. 있죠. 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우리 상무님은 저 6만 1,000원으로 제시하셨던데 그 사실 배경이 뭐- 오늘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6만 3천 원. 더 올렸습니까? 네, 약간 올렸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투자 전략 그거 어떻게 잡아야 말씀드려볼게요.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현재는 그 주가가 내려가거나 매크로 대비했을 때는 매크로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보다 언더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마켓 정도 비중은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네. 매크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면은 오버웨이트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저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수급의 개선 효과가 6개월, 9개월 앞선다 하지만 지금의 그 수요의 붕괴의 그 가능성의 그 깊이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북밸류 기준으로 1배 가까운 게 5만 원 정도인데 얘네들이 적자는 안 날 것이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30% 프리미엄을 보면은 6만 원, 6만 5천 원 요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6만 3천 원을 약간 높였는데 요거는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제재 이런 얘기를 구체화시켰잖아요.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삼성하이닉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약간의 낙치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나더라도 PBR 1.45배 주기는 어렵고 PBR 1.45배를 주려면 ROE가 한 10% 중반 정도가 나오는 가시적이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야지 7만 원을 훌쩍 넘는데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돼서 지금은 시장에서 대비해서 한 13, 4%, 5%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면은 주식 시장 자체가 20% 이상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언더는 하지 않는 그런 구간에 바닥을 지지고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에서 이제 파는 거는 지금은 이제 진짜 늦었고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줍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SK 하이닉스도 오늘 썼는데요. 근데 미리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하게 되면은 가장 레버리지가 좋은 회사가 반등의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레벨에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주고요. 다만 매크로 환경이 만약에 그 피크아웃, 우리 CPI 넘버가 확실히 만약에 8%가 아니고 7% 후반까지 내년 상반기 내려간다 그러면 그런 시그널이 뚜렷해지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나중에 더 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입장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매크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매크로로 넘어가 보죠. 자, 요즘 투자 심리는 거의 빙하에 가깝고 또 반면에 또 시장 그 아울러서 시장도 매우 차가운데 반면에 이제 고용 지표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이제 엇박자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많이 2년 동안에 늘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지불을 해주든 아니면 그 부동산이 오르든 뭐가 하든 오르는 걸 자산이 많이 하다 생각하니까 일을 잘 안 하려 하죠. 굳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고용이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냐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지나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 한 8, 9월 달에 일어난 그걸로 인해서 고용,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해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걸 느껴서 이제 좀 비용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해야지 이제 고용이 떨어지잖아요.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 사이 금리 오른 게 6개월, 9개월 되면은 아직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돼야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4%, 4.5%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2분기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희망컨대 물가 상승률이 CPI가 한 6% 이하 5%대로 내려오면은 아마 그때쯤 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 5% 이상까지는 안 올리는 컨센서스가 잡히면 그때도 올라지는거든요. 근데 그 속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0.75bp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자체가 지금 9월 달에 보이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연말 빠르면 늦으면 내년도 1분기까지는 지표가 확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아마 컨센서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금리 정책이란 것이 딱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두 분기는 지나야, 길게는 한 두세 분기는 지나야 효과가 나오는데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 그 실업률 안 떨어진다, 물가 안 떨어진다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패드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걸 말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주식시장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유동성의 근거에서 예. 계속 주식의 자산 가치를 높여놓기 때문에 그럼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자산 가치 높아가면은 일을 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되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크래시가 와야지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변한다 하는데 그 크래시까지 아니더라도 승부를 계속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은 전체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가는 건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아까 수요가 붕괴됐을 때 예. 리액션을 이렇게 감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사업을 A밖에 안 했는데 B를 이 시점에서 돈이 있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게 있는 주식을 바텀에서 사는 것 수밖에 없는 거죠. 지수 전체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당분간도 수개월간은 그게 맞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자, 그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때문에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월가가 주목하는 월가에서 네. 보는 연준이 주목하는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말씀드리면 신규 실업자 수당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연준이 그 다음 스텝에서 좀 수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트렌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건데 연말 연초까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리세션으로 미국, 독일 포함해서 수개국이 동시에 나거나 얼마 전에 나온 영국발 예. 그런 채권 그런 이슈가 부각돼서 시스템 리스크 비슷한 게 보이면은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 먼저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내려가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 뭐 공매도 정책을 어떻게 한다, 증강기가 어떻게 한다 하는데 실행 자체는 언제 합니까? 확실히 붕괴되고 나서 하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패드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할 것 같고 확실한 거는 그냥 그 실업수당 자체가 올라가서 이젠 됐다. 이런 신호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참 딜레마,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미 연준의 목표가 뭐 물가 안정, 네네. 금융 안정, 고용 안정인데 네네. 고용이 나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후순위가 돼버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엔 중국 얘기를 해볼까요? 그 중국의 성장 둔화 이것이 세계 경제 침체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당대회 이후에 어떤 뭐 부양책 같은 거 나오지 네.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부동산을 막 부양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말고도 그 수요를 진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도 중국도 수출을 주도하기는 단기적으로 어렵잖아요. 미국이 해서 견제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건 부동산 빼고 내수 진작하는 어떤 정책을 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거기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통이 트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회복하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되는 7.2 위안까지 예. 가는데 그것도 좀 수그러들면은 원화 강세도 원화 약세도 좀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희망 사항인 거죠. 뭐 전체적 전 세계 글로벌리 좋은 거는 코비드 제로 코비드 정책 자체에 대한 선회인데 예. 그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지나고 나서도 제 생각에는 그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부분적인 부양 정책에 의해서 한국 수출 기업한테 도움이 되고 걔네 위안화가 약세가 좀 수그러드는 효과로 한국이 수혜보는 이런 정도를 일어난다면은 아마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한 5% 정도의 플러스 수익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스윙이 크다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등락이 심하고 가뜩이나 또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다가 또 반등하다가 뭐 다시 또 급락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스닥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LG에는 솔루션 있고, 뭐 카카오 네이버 있고, 셀트리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식들이 안정화돼야 돼요. 아,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 스몰캡 푸체인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도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내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내년도 이익에 대해서 PER 이런 걸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되게 굉장히 싸다.
이런 레벨 갔을 때 매우 싼 종목에 대해서도 원래 생각하는 게 10개가 있으시면은 30% 3개로 줄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포커스를 줄이지 않으면은 너저분하게 가지고 있다가는 잘 안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안정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스몰캡에서 그 푸드체인에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금 어떤 그 주문을 드리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뭐 월가에서 어떤 전문가는 또 반등에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켜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년 IT 전략 담당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